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강하게 힘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백신 기대감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더불어 전 세계 각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온 것도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은 달랐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수장이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추가로 과감한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더욱 암울한 지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 양대 수장의 경기 침체 장기화 경고와 백신 신중론이 나오며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우지수는 1% 넘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레리 커들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기업에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미국은 투명성과 책임감의 결여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수입과 관련한 무역 합의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방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피해를 본 농가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마감 글로벌 증시 상황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59% 이상 하락하면서 24,20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시장 함께 만나보시면요. 1% 넘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2,92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의 하락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0.5% 하락 나왔고 9,1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함께 만나보시면요.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삼성전자가 어제 크게 뛰었습니다. 3% 넘게 뛰었습니다. 5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외국인들 오랜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집하는 모습 보였는데 SK하이닉스는 2% 가깝게 상승 나왔습니다. 82,7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우선주가 다시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4% 가깝게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43,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시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7% 하락으로 어제 거래 마감했습니다. 2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코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 이상 상승하면서 1980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69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0.6%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샌피트 타임존도 2% 이상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면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비트지가 2% 가깝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아이온체인은 1% 넘게 상승, 그리고 에메랄드 이더가 4%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함께 만나보시면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라이트코인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모네로까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고 더불어서 백신 신중론까지 함께 겹치면서 시장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전날에 좀 급등이 했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가 넘게 빠졌는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밤 말씀하셨던 대로 다우지수 1.6%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각각 1% 한 0.5% 정도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틀 전 시장을 크게 달궈 놨었던 3%가 넘게 급등을 만들어 놨었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구심이 조금씩 좀 제기가 되면서 시장 조금은 좀 진정 양상 내지는 다소간에 좀 신중 모드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은 실망감에 따른 시장의 하락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내지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는 지난밤 뉴욕 시장의 어떤 그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모더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됐다라는 부분이겠죠. 모더나의 주가 이 자체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틀 전에는 약 한 20%가 넘는 그런 급등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가 지난 밤에는 10%의 다시금 반락 내지는 하락 내지는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만큼 시장 어찌 보면 코로나19 백신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돼서 사실상 상당 부분 관심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님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의학 전문 매체죠. 스탯에서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45명. 근데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공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체의 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알러지 질병관리센터죠. NIAID 그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임상 개발의 성공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질병관리 코로나19에 대해서 관심 내지는 어쩌면 공식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NIAID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발표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구심을 좀 제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치료제의 개발 아직 갈 길은 상당 부분 멉니다. 하지만 시장 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개발 이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는 실망감, 이 부분은 상당 기간 시장 내 지속될, 잔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얘기를 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은 100개 이상이다. 실질적으로 백신 후보 물질 8개 회사의 임상이 이미 시작 내지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시장 내 이슈들 참 많이 다양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좀 우리는 좀 대비할 필요 내지는 생각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내 크게 변동성 내지는 크게 어떤 그 변화 요인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핵심 배경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그리고 또는 치료제의 개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어떤 그 경제 지표의 위축 내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어떤 그 발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여기서 이제 문우신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죠. 손실이 나타나더라도 4,500억 달러, 5천억 달러 어떤 부채를 찍어내는데 그 부분 걱정 말고 통화 당국과 상당 부분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겠다. 통화 당국은 걱정 말고
통화 강화 내지는 돈을 시장 내에 계속 풀어도 정부가 다 뒤에서 받쳐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점. 파월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추가 부양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많은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한편 국제유가 사실상 지난달이었죠. 4월 20일 국제유가 선물 만기일 그 만기일에 월별 만기일이 존재하는데요. 그 만기일에 지난달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는 좀 아이러니한 아주 심각한 어떤 그 우려 상황에 처했는데 지난밤에는 오히려 지난밤에도 이제 그 5월물이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밤 같은 경우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1.7% 상승하면서 뭐 $30를 넘어서서 마감을 하는 지금 이제 WTI 이제 6월분 넘어왔죠. 32.36달러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여러 국가들 추가적인 감산 계속해서 시장을 실망시키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 유가 안정을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미국 전체 주가 50개 주죠. 그중에서 49개 주가 경제 재가동. 물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그에 따른 수요 확대 내지는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 일단 상승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 시장을 조금 더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모더나와 관련된 일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큰 그림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을 지금 현재 크게 흔들고 있는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근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지난밤이나 그 전날이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의 움직임과 대형주들의 움직임 사실상 상당 부분 엇갈린 어찌 보면 언택트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와 관련된 어떤 그 실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로 인해서 중소형주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났었는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형주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팬데믹 상황의 완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다시금 대형주, 전통주로의 매기가 일시적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시장, 소위 말하는 중소형 기술주들의 어떤 그 판도를 오히려 그 주도주가 대형 전통주 쪽으로 옮겨갈 그럴 가능성 매우 중요한 핵심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한 힌트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뉴욕 증시의 핵심 이슈는 바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슈입니다. 관련해서 시장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앞서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 내 어쨌든 모더나가 일단 다시금 시장 내 불을 당겼죠. 그 이야기는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 이슈에 대한 그 관심 뜨겁게 만드는 어떤 그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모더나 항체 형성 결과를 도출했다. 그래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차 임상 시험은 상당 부분 긍정적인 결과였다라는 점. 근데 분명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사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 임상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회사는 모더나가 유일했다. 근데 모더나가 유일했다라는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앞으로 모더나도 그렇고요.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화이자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옥스포드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3개의 회사입니다. 시노백 그리고 캔시노, 그다음에 베이징 생명공학 연구소, 우한 생물 물질 연구소 각각 그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8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더나가 1차적으로 뭐 성공,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뒤를 이어서 다양한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앞서서도 그 모건스탠리 얘기를 했죠. 앞서서도 실질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월스트리트저널이 100여 개 이상의 코로나 백신이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 어떤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그런 이슈는 시장 내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 이제 모더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중에 2차 임상 시험을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 만약에 2차 시험을 성공을 하게 된다면 시장, 신뢰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시장은 또 다른 새로운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전통주,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판다믹 완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제약업종, 사실상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코로나 백신 쪽으로 어떤 그 제약업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그 투자의 그 파이 자체는 일정 부분 제한되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면 그 제한된 파이의 쏠림 현상이 코로나 백신 쪽으로 상당 부분 몰릴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최근 시젠에 대한 움직임,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은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의 개발이 아니라 진단 키트의 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되면 시젠의 주가는 상승을 하겠지만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면 오히려 시젠의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어떤 그 서로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쏠림 현상으로 펀드들의 쏠림 현상으로 이해를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거꾸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더나가 만약에 그리고 모더나가 아닌 뭐 파이자가 됐건 중국의 우한 생물물질 연구소가 됐건 베이징 생명공학 연구소가 됐건 일단 1차 임상 성공, 2차 임상 성공 이렇게 점점 확률을 높여가게 된다라면 시장의 판도를 확연하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이런 상황들이 치료제 개발 이슈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는 일단 최악 상황은 지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세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두 번째 유동성의 효과, 유동성 확대 정책에 따른 효과, 세 번째가 백신 개발이라는 이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유동성 효과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을 받쳐주는 그리고 경기를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충분하게 할 것이고요. 경기 회복의 가속도를 상당히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여기에다가 치료제 백신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결과물이 시장 내에 알려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만 된다라면 시장 V자 반등 무색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가 분명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시장에는 지난밤 시장에도 나타났듯이 의구심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너무 막연한 기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은 더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재가동이 지금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일정 부분 경험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확산이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미 매뉴얼이 일정 부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빠른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1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던 그런 코로나의 상황과는 지난 우리들이 경험했던 코로나의 상황과는 사뭇 좀 다른 그런 어떤 마무리를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 내 변동성을 제공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다만 코로나19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구성해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팡 주식들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9% 하락에 그쳤습니다. 지난 다우지수가 3%가 넘는 어떤 월요일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4%에 육박하는 급등 양상 나타났었다라는 점. 그만큼 반도체 그리고 언택트 비즈니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팡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두시면서 그러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시장 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 작용을 하죠. 코스피의 평균 PER이 지금 시장 평균 PER이 10배 내외 이미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가져보게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EPS의 증가가 없다라면 PER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다. 나스닥 역시 PER 지금 현재 20배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치료제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나눠지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경제 정상화에 대한 어떤 그 예비 단계와 진행 단계 그리고 완전 정상화 단계 분명한 것 우리들에게 던지는 시사점 분명하게 있다. 지금 현재는 오히려 제 상황은 경제 재개의 진행 단계니까요. 예비 단계에서 진행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 정도에서 관심 업종군을 압축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관심, 어쩌면 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중소형주가 이끌었었던 그런 시장에서 대형주 주도의 시장으로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상 시장 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내 코스닥의 상승보다는 코스피의 상승이 훨씬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고요. 지난밤 미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그 전날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다우 지수의 움직임의 폭이 나스닥의 움직임 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핵심 쟁점은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개발 이슈일 텐데 지금 그게 과연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매기가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내 세 가지 기대감이 한꺼번에 표출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제 정상화, 유동성에 대한 훈풍,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근데 하지만 시장 내 악재는 여전히 잔존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화웨이로부터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보복성 여부 지금 시장을 사실상 조금 좀 힘들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핵심 악재일 수 있다. 핵심 잠재 악재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아울러서 경제 재가동에 따른 2차 유행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밸류에이션 자체,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도 다소간 좀 부담스러운 양상에 이미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내일에 일단은 중국의 중국의 상황들이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좀 바꿔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양회가 개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관심이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내 관심은 미국과 관련된
무역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중국이 풀어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은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께나 지난주나 실질적으로 치료제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안정적인 실적과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한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뭐 실생활 변화,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어떤 그 잠재적인 악재 가능성 애플을 비롯한 빵 주식들과 인텔, 퀄컴, 시스코, 소위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때 움직임,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에 따른 우리 시장 내에서 서로 관련주들에 대한 엇갈린 방향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IT 업종 그리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5G와 반도체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단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에 대한 관심.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 화웨이와 연관 있는 비메모리와 관련이 있는 회사는 좀 제한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메모리 쪽의 상당 부분 그의 업력이 지금 치중되어 있다라는 오히려 조금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도체 회사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경제 재가동에 따른 어떤 그 자동차 업종이랄지 식음료 업종까지도 아울러서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포트폴리오 관심 업종에 놓으시고 오늘 어떤 그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올랐던 이 코로나19 관련됐던 진단키트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보면 아셨다시피 예전만큼의 그런 코로나에 대한 그 시장 종목별로의 영향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어제도 뉴욕 증시가 끝났을 때 얘기 나왔었죠. 미국 의료 전문 스탯에서 모더나가 백신 물질의 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았다는 부분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은 약간의 그 전에 어떤 맹신보다도 한 번씩 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일부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요. 고공행정 중이었던 진단키트 관련 종목은 일제히 내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은 진단키트 제조사와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를 본다고 하면은 역시 모더나가 만약에 임상 1상에서 항체 생성 이후에 어떤 상용화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젠이죠. 시젠 같은 경우 7.92% 빠지면서 상월세 내림세를 좀 이어간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 수젠텍도 큰 폭의 하락, 맵티노미스, 오상제 같은 경우에도 급락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은 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우선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단키트 수출을 기반으로 선반영했던 그런 주가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어떤 주가의 좀 리밸런싱이 좀 일어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발 소식에 이제 너도나 수혜주를 붙이는 부분은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각종 바이러스 분단 진단에 필요한 그 진단 시약 만드는 기업이죠.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그 전에도 막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백신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의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백신 업체들의 후발주자로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전만큼의 어떤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바이오주 안에서도 이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반면에 백신 개발을 통해서 이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이 항공과 여행주는 부동세로 보였는데 어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좀 맞긴 하지만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종목에 대한 급등과 급락의 랠리 부분은 이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초재간 주장한 것은 어떤 표면적 경제활동 재개인데 어떤 사후적 대응 치료제보다는 사전적 대응인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는 더 큰 반응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의존도 높은 기업은 좀 봤을 때도 약간 좀 배제하면서 좀 대형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큰 기업들을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공인인증서가 좀 폐지 가능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핀테크 보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주가가 최근에 이런 부분으로 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인인증 대체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모멘텀이 확실히 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안 업체죠. 이 라운시큐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 동정업체인 아톰과 SSR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한 것은 그 전에 좀 급등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은 좀 반대죠. 이 공인인증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전자인증과 한국정보인증은 상한가 이후에도 상승세를 좀 보여준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공인증서와 사설 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전자상용법 개정안이 우선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개정안을 통과하면 공인인증은 폐기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기회가 어떤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업체는 아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기업은 이제 보안 솔루션 제품을 어떤 실물에 대한 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 내 특수 보안 공간이죠. 영역을 좀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톰입니다. 이미 대다수 대형은행과 이 보안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라운시큐어 대표적인 모바일 보안 업체를 좀 꼽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카카오페이 인증에 대한 대표적 사설 전자사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어서 지금 주가도 좀 괜찮게 가고 있는데 2017년에 6월 출시 이후에 3년이 되지 않는데 지금 사용자 좀 1,000만 명을 지금 돌파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공인 인증서에 대한 의무 사용제를 폐지하면서 이 사설 인증 서비스가 많이 나온 상태인데 은행도 이제 인증서를 거치지 않는 플랫폼을 좀 많이 개발한 상태입니다. 이 어떤 보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일각에서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이 늘게 되면은 경쟁 구도가 더 심해지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주가 간다고 하더라도 좀 실적이 큰 폭으로 느는 부분은 제한적일 텐데 약간 테마성으로서 좀 평가하는 부분도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경쟁자가 좀 많아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수혜 업체들 전체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응을 하겠지만은 실적에서 당장으로 잡히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용기기와 미용시술 관련 업종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주가도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원금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미용에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수요까지 그 전에 참아왔던 어떤 수요까지 감안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 미용 등에 관련된 의료 장비와 또 관련 서비스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영역으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표적인 피부 미용 기기죠. 기기인 슈링크와 관련 소모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죠. 클래시스가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지고 있고 또 1분기 실적 역시 탄탄하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영업이익 134억으로 작년 대비해서도 한 80.5%의 증가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우선 해외 쪽에서도 이 슈링크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을 좀 상쇄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좀 안정적인 내수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 K-뷰티라고 좀 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수출 확대가 이어진다면 이 클래시스 같은 이 소모품 관련 미용기기 업체들은 좀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받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미 뭐 슈링크 장비가 병원과 의원에 도입된 만큼 어떤 그 고정비 회수를 위한 시술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시술 확대를 통한 소모품에 대한 매출 확대가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 피부 미용기기 여성분들은 좀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리쥬란 힐러 또 관절 주사죠 뭐 콘주란 같은 분본 생산하는 이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이 관심이 많은 게 이 보톡스 업체들입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우선 뭐 두 기업 다 이제 어떤 소송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반사에 대한 어떤 이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두 종목들이 상승세로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뭐 미용 성형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시장 25%를 차지하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 LG 등 지주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뭐 지주사의 주가, 그러니까 크게 시청점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는 약간 소외돼 있고 관심이 덜한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시장이 반등을 많이 하면서 강세장에서의 후행 그런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이 지주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지주사들은 역시 뭐 계열사 덕을 뭐 보이는 상황인데 좀처럼 오르기 어려운 지주사도 최근 수남의 장사를 맞아서 반등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도 나와지고 있고요. 특히 좀 SK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때 9,227억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성장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계열사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또 LG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주가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같은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CJ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LG 대비해서 실적 전망이 좀 떨어지는데도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지주사의 주가가 오르는 건 계열사 이슈와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SK는 SK 바이오팜의 상장 효과가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CNS의 지분의 35% 매각 대금에 대한 부분이 2분기 유입되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주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한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